중국과 한국의 김치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치는 한국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치 공정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게 원인이죠. 중국은 유엔 대사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연출하고 1,4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직접 영상에서 김치를 담그는 등 한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김치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파워 차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를 시키기도 하는 등 양국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은 중국 김치를 많이 수입하니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느닷없이 일본 언론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7배라고 보도하며 한중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국 김치 불매운동을 하던 일본 네티즌도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한중 싸움에 일본은 대부분 중국 편을 들면서 더욱더 한국의 대중들을 불쾌감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김치에 대해 연일 불을 뿜어대던 중국 당국이 다소 잠잠한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바로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 등이 등장하면서 중국 김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은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김치 공정이 가속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한국은 이렇게 비위생적인 김치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며 한국의 네티즌들이 영상을 급속하게 공유한 것입니다. 중국의 각종 비위생적인 김치 대량 생산 영상이 공유되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굴삭기 김치는 수출용이 아니라며 급하게 김치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김치를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수입 안 할까봐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벌써부터 한국의 다양한 김치찌개 전문점 혹은 한식집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이면 안 먹는다는 글들이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한국에 김치 수출을 1년에 3, 4억 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관련 부처는 중국의 굴삭기 김치가 한국에 안 들어왔다며 중국 이야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중국에서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영상을 놓고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한 것인데요. 식약처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중국 정부 해관 총선은 문제가 된 배추 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 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절여지면 김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김치 등 수입 식품은 수입 전 통관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을 현장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 수입한 중국산 김치 및 절임 배추 19,000여 건 가운데 9.2%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4건은 반송 폐기했으며 유통 단계에서도 200여 건을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 기관에서조차 인정을 했으므로 중국산 절임 배추, 중국산 김치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은 국면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중국산은 확실히 배추가 흐물거린다. 분명 한국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라면서 중국산 배추를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산만 소비하겠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한국 당국이 아니라고 정식으로 표명을 했더라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산 칵테일 새우 내부에 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중국산 새우의 내부를 젤리로 채워넣으면서 등장한 문제인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새우로 요리를 해먹었는데 새우 배에서 젤리 같은 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산 새우에 이러한 악효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새우 배에 식용 악효 등을 주사해서 무겁게 출하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 베트남에서 잡힌 새우를 곧바로 악효를 넣는 주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베트남이 아닌 중국으로 곧바로 넘기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수출되어 중국산 새우라는 것입니다. 실제 새우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출하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 업자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새우도 가급적이면 태국산 등 중국산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정보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때 미국 소비자협회 등에서 약 8% 이상의 중국산 수입 새우에서 식용 악효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우를 씻어보니 비누 거품 같은 게 나왔고 이것은 식용새우로 볼 수 없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네티즌은 기본 중국 식재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김치와 관련된 대파나 다른 채소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SNS에서는 대파를 씻으니 초록색 물감이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공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파가 씻은 부분에 대해서 물감을 칠해서 싱싱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파는 경우에 따라 김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식재료이고 대파 자체가 한국에 직수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굴삭기 절임 배추가 꼭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파 말고도 일반 과일에서도 이렇게 색소를 칠한 경우가 중국에서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박값이 폭락하자 많은 중국 상인들은 수박에 색을 칠해서 싱싱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포도에도 각종 색소를 분사해서 잘 안 익거나 시든 포도가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폭로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일부일 수 있음에도 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아니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 식약처가 해명을 하더라도 싸늘한가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매우 높아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더불어서 한국의 문화공정이나 김치공정, 드라마 빈센조의 비빔밥을 음식 문화가 떨어져 못 먹는 음식이라고 조롱하는 등 중국이 연일 한국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는 중국 신뢰지수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산 거부 사태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중국산 보이콧에 적극 나섰습니다. 값이 아주 싼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샤오미 같은 중국산 핸드폰 불매가 일어나 삼성 모바일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괌을 비롯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등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입찰을 거의 따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거래가 취소되어 퇴출당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등에서는 중국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 수입을 거부하자 호주산 와인 사마시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 많은 서방 사회가 참가하고 싶지 않다며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중국발 소식에 대해서 일종의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중국산 절임 배추나 김치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방에서는 과거 러시아와의 냉전을 겪긴 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다툼이었지 러시아가 전 세계를 괴롭히거나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벌이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각국이 괴로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문제로 발전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국가 내부에서만 일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조용히 힘을 기르던 등소평의 도강양회가 아닌 마음대로 세계의 칼을 휘두르는 유소자귀로 바뀌면서 1대1로 정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들이 이제 세계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김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더욱더 중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 모델이 아비간을 복용하고 C19에서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4일에 모델 겸 탤런트인 소라마메 코토미가 자신이 C19의 최종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렸는데 아비간을 복용하고 좋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19의 발병 순간부터 몸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일본인들은 아비간의 약발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많은 공감을 눌렀고요. 오늘 기사를 통해 자신은 4월 21일 퇴원했으며 지금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 트위터를 통해 C19 사태에 관심을 끄는 것에 성공했네 축하한다라면서 악플이 쏟아졌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C19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외출 자제를 해서 자신과 이웃을 살리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못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아비간을 선택한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비간만 믿고 허송세월 천하태평으로 C19 전파를 지켜만 보는 일본인들이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다니 뭐 다행이네요. 다음 뉴스는 총살을 당한 빅 리우 피츠버그 약대 조교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C19 메커니즘 관련해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 리우 교수가 자택에서 머리와 목에 총상을 입고 불행하게 된 뉴스가 어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중국 출신 남성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각 이 뉴스는 미국 주요 매체의 속보로 전해졌으며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C19 음모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자 BBC 뉴스는 이런 음모론이 중국에서 SNS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C19가 미군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C19의 기원을 풀었는데 발표가 미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충격이다.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둠 속에 비밀이 있다. 라고 합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많은 의견은 결국 미국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그 반대로 중국 측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BBC에서는 이러한 음모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뉴스의 기사 제목은 왜 러시아의 C19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신비하게도 왜 모두 창밖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4월 24일 러시아 우주비행사 훈련기지의 응급의료 서비스 책임자인 나탈랴 레베데바가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5월 1일에는 시베리아 병원의 의사인 엘레나 네폼야시차야가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알렉산더 슈레포브가 병원의 2층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회의 중이거나 업무 중이었다는데 무슨 이유로 창밖으로 떨어졌을까요? 최근 C19 사태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떨어졌다는 논리가 있고 또 러시아 당국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의외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정보국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져서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또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음모론이 나올 것이고 결국 묻혀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C19로 뒤숭숭한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특이한 괴질에 걸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의료진을 긴장시키는 것은 C19의 변종입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고 결국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전역에는 혈관염증과 관련된 독성 쇼크 증후군 또는 가와사키 병과 매우 유사한 질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코에 면봉을 사용해 검사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증상은 신비한 염증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의료진들은 새로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가와사키 병의 특정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 증상은 C19의 변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실과 관련된 뉴스는 한국에도 속보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벽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C19 사태로 국가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일본의 LNG 재고는 최대 2주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전력 생산의 40%를 LNG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모든 LNG를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도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의 회의실에는 1인용 텐트가 여러 줄로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 위험하니까 발전소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도쿄 인근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라 발전소는 모두 LNG로 운영이 됩니다. 일본 전체 LNG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발전소는 26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NG는 석유와 달라서 비축하기 어려운데 운반 중에는 영하 162도로 냉각이 되고 증발이 되기 때문에 비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운송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도 40%에 불과해서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에너지 자급률이 10%이다 보니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다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국가의 취약성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더 큰 국가 존립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중유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엉터리 시스템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